박영선 대 오세훈, 첫 TV토론도 내곡동 공방. 어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간 첫 TV토론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모습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받으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추가로 받은 거 없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모르죠. 또 말을 바꾸시네요. 아니, 장인 장모님이 받으셨는데 제가 추가로 받은 게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또 말을 바꾸셔요. 정확히 증거를 말씀드리면은 대리될 것 같으니까. 제 기억에는 없고요. 네, 아니, 또 저희 거짓말하시네요. 재산인데 그거를 제가 어떻게 정확히 알겠어요. 계속해서 거짓말, 말 바꾸기 세 번째입니다. 지금 측량 현장에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안 갔습니다. 분명히 안 가셨죠? 안 갔습니다. 네. 기억 앞에서는 참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것도 기억이 안 나십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죠. 기억 앞에서는 누구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겸손해야죠. 겸손해야 된다. 네. 증인이 3명입니다. 그것도 그래서 두 명인 줄 알았더니 또 3명으로 늘어났나요? 네, 증인이 3명이더라고요. KBS에서 인터뷰한 사람이 3인 성우라고 3명이 네, 없는 호랑이를 봤다 그러면 호랑이가 생겨난다 그러더니 2명.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남성들이 네. 처갓집 땅에 꼬치꼬치 어디 있느냐, 얼마냐, 관심을 가지고 관심을 표명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후보가 비유라고 그러면서 매번 말을 바꾸세요. 그죠? MB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으십니까? 자꾸 MB하고 네, MB하고 너무 똑같으세요. 저는 BBK 때문에 가족이 모두 탄압당한 사람이라서. 김은미 기자. 네. 역시 쟁점은 오세훈 후보 관련 내곡동 땅 문제군요. 네,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두 사람 사이에 지금 상당히 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면서 한치도 물러섬이 없는 모습이었는데요. 보신 것처럼 박영선 후보 추가 보상 받은 게 있느냐, 측량 현장에 갔느냐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근데 오세훈 후보 안 갔다고 생각하는데 기억 앞에선 겸손해야 한다. 정말 전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면서 한 얘기가 처갓집 재산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정확히 압니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어제 저희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측량을 오세훈 후보가 갔다라는 어제 증인이 나왔었죠. 이 증언에 대해서 박 후보가 같이 얘기를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서 박 후보가 증인이 3명이나 된다. 오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측량을 하러 안 갔다고 얘기를 하니까 오 후보가 그 사람들 수사기관에서 마주치게 될 거다. 3인 성호다. 네, 없는 호랑이도 3명이면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윤지영 기자, 이 측량 현장 방문 관련해서 네. 서류 보면 내가 갔는지 안 갔는지 다 알 거다. 그래서 정보 공개 청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 서류 확인이 됐어요? 네, 어제 정보 공개 청구를 한 결과가 굉장히 빨리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네, 일단 서류상에서는 측량 입회인 명단에 오세훈 후보의 이 이름과 서명은 없었습니다. 이 오 후보 측은 이 정보 공개를 신청을 한 결과 당시 측량 관련 서류에서 오 후보의 장인 1명만 측량 입회인으로 서명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서류만으로 오세훈 후보가 실제로 이 측량을 하러 갔었는지 안 갔었는지 이걸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측량 현장에 여러 명이 있었어도 1명만 이 서류에는 서명을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오 후보 측은 처음 보도할 때 2명이 측량 현장에 있었다고 했는데 이 장인과 처남이 현장에 갔다는 게 확인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이 모두 서명한 서류를 통해서 명쾌하게 정리됐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한 언론사가 오세훈 후보의 큰 처남과 접촉을 하기도 했는데 이 처남은 당시 측량 현장에 자신이 간 것은 기억을 했는데요. 이 오 후보가 같이 갔었는지에 대해서는 너무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동석 기자, 민주당에서는 3자 대면 요구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세훈 후보 검증 TF에 소속된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요. 본질은 오세훈 후보가 알았나 내곡동에 갔는지 여부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오보를 봤다는 경작인 측량팀장과 공개 3자 대면을 하자고 전했습니다. 공개 3자 대면을 통해서요. 오 후보가 현장에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집중 공세를 퍼부을 예정이라고 이렇게 풀이되는데요. 진 의원은 오세훈의 적은 오세훈이다. 이렇게 말이 돌고 있다면서 양심 선언이 나오면 후보를 사퇴하겠다고 한 말 꼭 지켜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내곡동 투기 의혹을 둘러싼 민주당의 공세가 하루가 다르게 거세지고 있다는 평가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의원님, 지금 이제 서울시장 선거 한 8회 정도 남았는데
저도 뭐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전해드리면서 내곡동 땅 말고는 전 들어본 기억이 없거든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 내곡동 선거로 그냥 끝이 날까요? 글쎄요. 이전까지는 야당의 단일화 이 이슈였었고 지금은 이제 후보가 정해진 상태에서는 내곡동.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게 또 네거티브 공세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 토론회라는 게 사실 처음에 후보 토론회가 도입이 되었을 때는 유권자들이 이 토론회를 보고 생각을 바꿀 수도 있고요. 또 후보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저 후보가 저런 점이 있구나.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저 후보에게 도덕적으로 약간 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는 저 후보는 굉장히 앞으로 서울시정에 대해서 어떻게 꾸려나갈지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 입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애석하고 아쉽게도 지금은 미디어가 워낙 그 이전에 이 두 후보의 토론회 비슷한 기회를 많이 제공했기 때문에 네. 토론회를 통해서 유권자가 생각을 바꾸는 경우가 굉장히 줄어든 것 같다. 실제 통계로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토론회를 도입한 미국에서도 처음에 토론회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호기심에 많이 관심을 기울였는데 그다음부터는 토론회를 보고 생각을 바꿨다라는 유권자는 줄어들어요. 그런 점에서 어제 첫 토론회지만 저는 뭐 굳이 승패를 얘기할 가치가 별로 없다. 오늘도 이제 또 있지 않습니까? 중앙선관위가 오늘은 또 주최하는 토론회예요. 이 토론회 역시도 방식 때문에 저는 굉장히 지리한 공방만 하고 말 가능성이 커 보인다. 또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토론회를 보고 유권자들이 생각을 별로 안 바꿀 것 같다. 이건 더 연장을 하면요. 아무리 오세훈 후보의 내곡동 땅에 대해서 도덕적인 맹점이 있다. 도덕적으로 감추는 게 있다고 공방을 하더라도 공격을 하더라도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에 나왔을 때 다스가 이명박 본인 소유냐 아니냐를 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하고 실제 아니라고 부인을 했는데 나중에 그게 거짓으로 드러났잖아요. 네. 근데 선거에서는 그게 근데 선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렇게 얘기한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진영 논리로 나뉘었거나 아니면 어떤 자기들의 그 기준이나 관점으로 내가 지지할 후보는 누구다라고 투표를 할 분들은 내가 지지할 후보는 누구다라고 이미 다 정해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토론회가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박영선 후보가 던진 내곡동 카드. 여기에 오세훈 후보도 반격을 했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오 후보 어떤 카드 꺼냈나요? 네, 오 후보 이번 보궐선거의 원인 제공은 민주당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나섰는데요. 이렇게 오 후보가 얘기를 하니까 박영선 후보도 또 지지 않고 대답을 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아니 당신도 무상급식 얘기하다가 결국 보궐선거하게 만들지 않았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성추행에 의한 보궐선거랑 내 무상급식에 의한 보궐선거랑 똑같다는 얘기냐라고 받아쳤습니다. 근데 이걸 또다시 박 후보가 보궐선거를 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오 후보가 나는 수십 차례 사과했고 그렇다면 박영선 후보도 이번 보궐선거에 대해서 사죄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 박 후보 전에도 지금도 난 계속 사죄하고 사과를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박원순 전 시장이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자, 그러면 이제 어제 TV 토론회를 두고 여야 반응 어떨까요? 뭐 물론 본인 진영들이 다 이겼다고 하겠죠? 네, 맞습니다. 서로 토론회에서 잘했다 이렇게 자화자찬에 나섰습니다. 네.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는 90점이다, 반전이 시작됐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반전이 시작됐다. 네, 오세훈 후보 캠프는 박영선 후보의 프레임 씌우기에 먹히지 않고 능숙하게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자평을 했는데요. 능숙하게 잘한 것 같다. 네, 여야의 공격수들도 나섰습니다. 이 정청래 의원 어제 토론회를 운동 경기에 비유를 했는데요. 이 박영선의 예리한 헛점 찌르기 신공에 오세훈은 커버링을 올리고 뒷걸음질 치기 바빴다라면서 이 박영선의 압승이었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반면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경우는 박영선 후보를 겨냥해서요. 어떤 후보에게는 물건을 팔기 위해 AI, 4차 산업, 저탄소 같은 단어만 붙이면 뭐든지 팔 수 있을 것 같다라면서 원적 개선 바이오 맥반석 오징어 파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폄하했습니다. 참 말도 잘 지어내는 것 같아요. 네. 소 의원님, 조금 전에 이제 윤경호 의원도 잠깐 평론을 했지만 오늘 또 TV 토론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계속 기승전 내곡동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TV 토론, 어제 토론회의 재탕이 될까요? 어제 토론회보다 오늘 토론회는 더 재미없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어제는 그래도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와 박영선 후보 양자가 나와서 토론했지 않습니까? 네. 오늘은 근데 민생당의 이수봉 후보까지 네, 나와요. 오늘 3자 토론하더라고요. 3자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제보다는 박진감이라든지 서로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그런 시간 자체가 제약이 되니까요.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TV 토론이 아까 이제 윤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017년에 한국갤럽이 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대선과 관련된 국민 인식 조사를 했는데 거기 항목 중에 TV 토론이 후보를 바꾸는데 얼마나 영향을 줬느냐 이런 질문 내용이 있어요. 네. 영향을 줬다라는 게 7.2%였습니다. 2017년 대선 때. 근데 지금은 이제 대선도 아니고 보궐선거 이고 또 지금 뭐 상황이 그때랑 또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보다 비슷하거나 그때보다 조금 더 영향이 더 적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TV 토론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과거보다도 좀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이제 창과 방패 어제도 창은 주로 이제 박영선 후보가 찔렀죠. 이제 내곡동 후보 이런 걸로 막 이제 공격을 하는 쪽이었고 오세훈 후보는 그걸 이제 여유 있게 좀 웃으면서 받아 넘기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두 후보가 팽팽하게 맞붙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번 선거는 아까 이제 김태일 앵커께서 이제 내곡동 의혹을 워낙 많이 얘기하니까 내곡동 선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 선거는 부동산 선거입니다. 이 부동산과 관련된 이 민심의 흐름이 워낙 지금 강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뭐 내곡동 의혹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부산도 마찬가지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막 제기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기존의 이 부동산으로 상징되는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 흐름, 이 프레임을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 여권으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지금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 지금 이제 중반전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의 관건은 이제 얼마나 정말 이 지지층을 끌어낼 수 있느냐. 이거 외에는 이 네거티브적인 상대에 대한 공격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 판세의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이미 그 정도는 좀 지난 것 같다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TV 토론이 또 이어집니다. 과연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이 유권자들에게 여야 후보들 확실하게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박영선, 오세훈 후보 이뿐만 아니고요. 어제는 이 군소정당의 서울시장 후보들도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허경영 후보가 나왔는데 허경영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서울시장에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동석 기자, 선거에 왜 출마한 거예요? 서울시장 관심 없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한 사안인데요. 네. 예, 대한민국 큰 선거라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죠. 허경영 후보인데요. 서울시장에 출마했지만 정작 서울시장에는 관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허경영 후보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여야의 썩은 정치에 경고장을 주기 위해서 서울시장에 출마했습니다. 분노 투표를 저한테 하는 것이 썩은 정치권에 경고장을 주고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눈 뜨고 볼 수 없습니다. 성추행, 땅 문제, 뭐 이런 걸로 서울시 예산, 국가 예산 800억을 낭비하면서 시장 선거를 또 보궐선거를 하고 있는 이런 보궐선거 국가 없어져야 됩니다. 저는 서울시장에 그렇게 관심은 없습니다. 무슨 시장이나 탐내고 대통령이나 되고 싶어서 나오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이 불공정, 나는 바로잡기 위해서 나온 것이고. 네, 여야의 썩은 정치에 경고장을 주기 위해서 출마했다고 밝혔는데요. 여야를 향한 분노 투표를 저에게 달라고 호소하면서 재보궐선거로 인한 세금 800억 원이 낭비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서울시 예산 70%를 삭감해서 1인당 150만 원씩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깨알 공약도 설명을 했는데요. 허경영 후보는 자신에게 주어진 10분 시간을 다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5분 30초 만에 발언을 마치는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자, 이 여야, 이 박영선, 오세훈 후보가 이 허경영 후보의 출마를 경고장으로 받아들일까요? 글쎄요, 그거는 4월 7일 뚜껑을 열어보면 알겠죠. 요즘에 여론조사 결과가 거의 매일 쏟아지죠. 여야는 물론 유권자들도 이 여론조사 결과에 아마 관심이 많을 겁니다. 여론조사는요, 이 조사기관들뿐만 아니고 각 정당에서도 자체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이 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여야 간 입씨름이 시작이 됐습니다. 김현미 기자. 네. 그런데 입씨름도 입씨름인데 지금 선거법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윤건영 의원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해당 그 자체 여론조사 그 결과를 말로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법상 공개를 잘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세한 수치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쨌거나 의미 있는 포인트를 짚어서 언급을 했고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한번 이제 선거법을 찾아봤습니다. 공직선거법 108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등에 관한 법률 제12항을 보면은 세 가지의 경우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정당이나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 그리고 두 번째, 어떤 범죄 등으로 기소된,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여론조사,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거 전문 여론조사 기관이 아니라 일반적인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여론조사는 공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윤건영 의원이 말한 민주당의 자체 여론조사는 첫 번째, 정당이나 후보자가 실시한 이 여론조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 공표할 수 없는 것으로 지금 없는 거 아니냐라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이 2018년에 당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그 자유한국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입 밖으로 내서 공표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과태료를 부과받았던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관위 일단 윤건영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서 보도한 각종 언론사에 이 해당 기사를 좀 수정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고 이 윤 의원이 나와서 말한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윤 의원의 발언 부분이 지금 삭제 조치된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 선관위에 직접 한번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이거 선거법 위반입니까? 지금 현재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해당 사항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인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선거법 위반 여부가 검토 중이기 때문에 저희는 윤건영 의원이 얘기했던 이 발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죠. 이 사전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당 차원에서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윤지영 기자, 네. 이유가 뭘까요? 네, 이유가 뭘까요? 이 국민의힘 지도부 이번에는 이 한 목소리로 사전투표에 적극 임해달라 이렇게 당부에 나섰는데요. 먼저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우리 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난 대선 과정에 있었던 사전투표의 부실 관리와 대법원 재판이 지연되는 것 때문에 사전투표를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전투표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지 마시고 모두 연락하고 하셔서 사전투표에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지금 마스크 혹시 보셨나요? 이 마스크에 보면 글이 새겨져 있는데 이번에 사전투표 이렇게 문구까지 새기고 이 아침 회의에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네요. 이번에 국민의힘이 이렇게 사전투표 독려에 나선 것, 이건 결국에는 이 정권 심판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투표율을 높이는 게 국민의힘에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이 투표율이 높으면 통상적으로는 진보 정당에 유리하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게 그동안의 공식이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좀 그 반대입니다. 이 핵심은 2030의 지지율입니다. 이 투표율의 변동이 2030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데 이 통상적으로 진보층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각종 여론조사에서의 이 지지율을 보면 2030 지지율에서 오세훈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압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야당의 경우에는 여당에 비해서 조직력의 측면에서는 열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이 2030 세대를 최대한 많이 투표장에 끌어내겠다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오세훈 후보 캠프 측은 50%대 전후의 투표율을 달성을 하면 이 자신들이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선거가 평일에 이뤄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이 20대, 30대들이 사전투표에 임할 수 있는 금요일, 토요일에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이끌어야 한다라고 본 겁니다. 그리고 평일에 이뤄지는 이 다음 주 투표에서는 60대 이상, 오세훈 후보를 많이 지지하고 있는 60대 이상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면 이 선거에 이길 수 있겠다라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윤 기자가 조금 전에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정당에 유리하다는 게 그간의 공식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실제로 그래요? 네, 지난 총선에서는 그랬습니다. 지난해 치러진 4.15 사전투표를 보시면요. 보시면 보수층이 밀집된 60대 이상의 사전투표율이 진보 정당을 주로 지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이 30대, 40대보다도 약 10%가량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지역별 사전투표율에서요. 이 전남과 광주 등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지역에서의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난 투표에서는 이 사전투표가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새벽 시간에 사전투표함을 개봉을 했는데 그러자 민주당의 몰표가 쏟아지면서 이 당락이 뒤바뀌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이번 선거에서는 어떻게 작용을 할지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분 예측 1분 정도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전투표율과 여야 간의 유불리 어떻게 관측하십니까? 윤경호 의원 어떻게 관측하세요?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로 보면 20대, 30대 그리고 60대, 70대가 이미 지금의 여권에 부정적이다, 등을 돌렸다. 그런 분들이 많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걸 그대로 반영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불리하겠죠. 특히 20, 30대는 비판적인 얘기는 많이 하지만 실제 투표장에는 별로 안 간다. 그리고 이 보궐선거의 특징이 또 그랬거든요. 그러나 이번의 경우에는 부동산, 아까 우리 소 의원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감, 분노 이걸 표로 그대로 만약에 표출을 한다면 20, 30대가 사전투표를 활용해서 갈수록 불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소 의원님은 어떻게 관측하세요? 투표율이 높을수록 야권에 유리하겠죠. 네, 지금 상황은 지금 현재 데이터로 봤을 때 어쨌든 여론조사 각종 데이터 보면 이 세대 40대 여권의 막강 지지층이란 40대에도 지금 균열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사전투표율이 높다라는 것은 여권의 이제 조직력을 넘어서는 사람들이 투표로 나온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높을수록 어쨌든 야권이 좀 유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여야 유불리를 떠나서요.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진행되는 사전투표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